하니까 좀 수위 조절이야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니까. 그럼 시작해볼까?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파일럿 녹음을 이제 뒤로 하고, 네, 이제 시험 방송이라고 하죠. 근데 국어 교사니까 저희 괜찮아요. 네. 왜래요? 네. 자, 그러면은 시험 방송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1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설톡 6월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5월 아니에요? 6월호입니다. 우리 6월이요? 자, 우리가 만나는 날은 5월이지만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건 6월이기 때문에 우리 올린 게 5월이었죠? 그쵸. 아, 그렇네요. 네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셔야죠. 저는 안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쌤입니다. 네, 푸른 고양이 양이에서 줄여서 양쌤인 거죠. 파란 털의 양이. 파란 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쌤입니다. 와. 우리 사회자님이세요. 네, 사회를 보고 있고요. 네, 혼내는 거 전문이에요. 네.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은 지금 담임하고 계시죠? 네. 담임하실 때 혹시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이 지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전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 지금 등교 계약 때. 아니면 온라인도? 등교 계약 때. 등교 계약 때 오면요. 네. 일단은 시간을 넘어서 오면은 네. 누군지 체크하라고 합니다. 네. 담당한테. 네. 그리고 그 10분 이내에 안 오면 이제 무단이래. 미인정지가 네. 되잖아요. 그러지 네.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준비를 하죠. 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물어본 다음에 오면은 이제 왜 이제 물어봐야죠. 네. 왜 늦었니? 음.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늦게 일어난 건지 확인하고 앉힌 다음에 수업 네. 준비시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온라인 이게 뭐죠? 이 코로나 때문에 네. 10분 동안 조회하고 바로 수업이라서. 호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각하셨잖아요. 지각하셔가지고서 그렇구나 선생님은 왜 늦으셨어요? 일단 얘기나 좀 들어볼게요. 왜 늦었니? 왜 늦었니? 나왔는데 1호선 열차를 놓쳤는데 텀이 길더라고요. 그것도 놓쳤는데 신도림에서 또 도착했는데 열차가 갔어요. 핑계라고 지금 대고 있는 거야? 네. 미리 준비 못 하겠니? 그러니까 라고 혼내시겠죠, 보통 이렇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따끔하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더 사랑해줄게. 네. 본인 잘 하시고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사실 녹음을 4월달에 했었죠. 맞아요, 4월달에. 네, 4월달에 하고, 그 후에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특별 방역기간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 못 하세요? 너무 바쁘게 넘어가서. 그때, 저희, 코로나가.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네, 코로나 강화시켰던 거.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사적 모임 금지되고, 공적 회식, 회의 다 금지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녹음 일정을 못 잡아가지고서 밀리다가 이제서야 된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요. 네. 명칭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건 알고 있었네. 제가 그만큼 요즘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럼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학교에서. 이게 일이 3월, 4월에 이제 애들을 위한 일을 벌여놨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자꾸 뭔가를 학교에서 얹으니까 거의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일주일 내내 일정이. 배째라 그래요 그냥. 나 못하겠다. 병 갔어요 병가. 배째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또 이제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온 거라서 이제는 배째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위해서 버려놓은 게 너무 좀 큰 상태인데 학교에서 이제 부탁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꼬인 상태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수업 준비가 기본이고 이번에 비문학반이라고 해서 특성화반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하고 애들 자율동아리인데 미디어 인문학반인데 미디어 리트러시 우리 언어와 매체에서 네. 미디어 리트러시 하는 걸 지도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사범대 교대 가고 싶은 애들 교육 동아리가 없어서 그거 새로 만들어서 하니까 품이 많이 들어가고 게다가 제가 진로 진학 관계니까 그거 업무하고 이번에 학교에서 무슨 컨설턴트 해가지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 이렇게 작은 간담회식으로 하는 거에도 대표를 하나 맡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개 더 있어요. 재미가 없네요.
진짜 재미없게 산다 삶을. 가득 차 있어서 주말에는 근데 일 안 하죠. 주말에는 이것도 하고 뭐 쉬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평일이 정신이 없어요. 최근에 인스타 시작하셨던데. 그거는 인스타가 제일 재밌긴 한데. 근데 인스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한 1, 2주 됐나? 저 일주하고 네. 목요일인가가 딱 일주일째였으니까 지금이 한 9일? 저는 인스타 하는데 여러 교사 선생님들 제가 팔로우 하는데 이렇게 관종 처음 봤어요. 계속 올려. 스토리도 계속 올리고. 나 진짜 이게 뭐 이게 관심 달라고 먹이 달라고 뭐 고양이 눈이 하듯이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관종이 아니라 애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소통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뭐 피드백이나 답변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눈치를 보니까 인스타란 게 많은 댓글을 남기질 않더라고요. 서로 다 딱 공격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나 이런 얘들아 듣고 있니? 아무튼 그래서 보는데 뭐 좋아요 누르거나 그것보다 뭐 그걸 떠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애들한테도 계속 수업 때 미친놈처럼 얘기했지만 애들의 학교 방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뭐지? 감시, 무슨 관찰. 이 사람 되게 좀 날이 서 있는 사람이네. 그냥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냥 뭐 인스타가 뭐 뽀샵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스크 벗은 모습이나 학교 밖에 막 애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숨어서 보는 듯한 관음 같은 느낌인가요? 정겨워요. 정겨워. 정겹다. 아이들이랑 사랑으로 그냥 그들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미 다 욕은 다 해놓고 무슨 포장이야. 아니 물론. 네. 재밌게 녹음하자고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네요. 그렇죠. 네. 저는 팬 인스타는요? 저 인스타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올리죠. 요즘 이제 운동을 좀 다시 시작을 하고 최근에 제가 올해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금주를 선언하고 지금 술을 안 마신 지 한 6일째? 5일째? 장하다. 그렇죠.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운동할 때마다 이제 운동한 그 기록을 인스타에 올리고 있거든요. 남기려고. 진짜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느껴지는데 저는 수업 스타일이 에너지를 엄청 웅팡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되면은 수업 때 힘이 붙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조금 내가 좀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길러야 되고 건강해야겠다 싶은데 정확히는 코로나가 저를 살찌웠거든요. 저도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살쪄서 이거 체중도 좀 감량하고 좀 건강도 좀 찾고 더불어서 좀 수업도 좀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체력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이제 2회고사까지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발 실천하고 지켜주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호쌤 말이 정답인 게 제 일은 현장에서의 수업이니까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고 저도 지금 아까 막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핑계죠. 핑계로 운동 계획도 짜야 되고 생활 계획도 짜야 되는데 뭐 애들 수업 계획도 더 많이 짜야 되고 근데 그게 진짜 뭔가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하는 느낌이에요. 연애도 하셔야 되는데 연애 안 하세요? 이건 나가면 안 돼. 이건 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공격적이야. 이 사람 공격적이야.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결혼생활 괜찮으세요? 뭐 자녀 계획은요? 뭐 바람 안 피서 뭐 괜찮습니다. 네. 아내가 바가지는 안 긁어요? 완전 사랑스럽죠. 러블리합니다. 거짓말, 거짓쟁이, 가식자, 쓰레기. 우리 폭로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편집.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체력이 지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하던 거 그만두고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고 나니까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먹을 걸 보니까 살찌고 살찌다 보니까 영상 찍는 것도 솔직히 좀 살찐 모습이 보이니까 스스로가 좀 싫고. 그래서 뭐 얼굴 이상하게 만들었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알잖아요. 제 똘끼 대학교 때부터 여전하잖아요. 좀 적당히 사람이 나이 먹으면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철들면 안 돼. 근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광증 거의 뭐 연상군 수준? 아니 그런 동작.
광량이 편집. 광량이 좋다. 광량이. 광량이 그거 언제 한번 써야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파일럿 방송 녹음을 하면서 2편을 찍었잖아요. 근데 첫 편은 내보내고 두 번째 거는 지금 내보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만 진짜 재미가 없었거든요. 맞아. 너무 어려운 주제기도 했어.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막 끄집어냈는데 이 양쌤은 끝끝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야망남이구나. 아까 연애 내보내. 내보내. 그래. 그럴까요? 연애 내보내. 노래는 그 제니의 빛이 나는 솔로로.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 연애를 하는데 제가 연애를 안 하는 게 못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뭐 학교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거든요. 네. 그 코너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solo.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1부의 핵심 코너 바로 요건데요. 뭐냐면은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교사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모습이나 학교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자 뭐 이런 취지로서 이제 하는 건 아직 제가 제목은 정하지 못했거든요. 난 그런 취지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 듣는 사람이 정해줘도 좋겠다 댓글에. 그렇죠. 네. 혹시나 뭐 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고 이 학생들의 얘기를 대변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코너예요. 저도 애들한테 정말 다음에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를 또 안 하셨더라고요. 오늘 많이 혼나고 내가 양아치네. 내가 진짜 학교의 학생이어서 불량 학생이네. 그래서 양쌤이구나. 양아치. 양아치. 광량이 양아치. 좋아요. 네. 가자 그냥 막 가자.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네.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학생을 만나서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멋진 쌤이네요. 뭘요? 네. 개멋져. 장난 아니죠 저는. 네. 좀 본받으시고요. 그 얘기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4월달, 5월달이 1회고사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독을 해서 좀 불편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에서. 네, 학생에서, 애들. 네, 학생 입장에서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일단은 뭐 선생님이나 저나 둘 다 이제 학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상황이. 혹시 선생님 학창 시절에 어떤 시험 감독 들어오신 선생님 중에서 어떤 경우가 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시험 감독 하시다가 조는 선생님 계셨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험 감독이라는 게 잠깐 우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크게는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필고사로 한정했을 때 그러니까 1회고사나 2회고사인 쉽게 말해서 중간기말고사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라 부르는 전국연합 학예평가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가 조금은 좀 널널하잖아요. 널널하게 하시죠. 네.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네, 일단은 그 두 개를 나눠서 우리 좀 얘기를 일단. 좋아요. 네네. 왜냐면은 모의고사를 그 지필고사 기준으로 말을 하긴 조금은 과하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에 이런 시험 감독 선생님 있었다.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졸았던 선생님 시험 감독 하시면서 처음엔 지키시죠. 점점 졸면 그게 지필고사 때? 네, 지필고사 때. 피곤하셨나 보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시험지 나눠주시고 좋으셨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나 보네요. 무시 행복하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조금 많이 행복하셨나 보네요. 그런 쪽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인 줄. 아이고야. 이 사람 되게. 저는 그 선생님을 이해해보고자. 밤에 잠을 못 잔 거죠. 네. 육아도 하고 그러냐고. 네, 육아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호스쌤은요? 어떤 저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급하셨나 봐요.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얘들아 다 풀었니? 종치기 전인데.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고 50분 시험 시간이잖아요. 한 30분, 35분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인 과목은 아니지만 메인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쵸. 시간 내 최선을 내서 푸는 거잖아요. 얘들아 다 풀었니? 하면서 빨리 나가시고 혹시 안 푼 사람 손 들어보라고. 손 들면은 막 얘 애들한테는 대략 뭐야 쟤 때문에 우리 지금 못 걷는 거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도 교직 생활하면서 봤어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재촉하는 건 아닌데 네. 얘들아 뭐 한 10분인가 5분 전에 자 높은 사람 있어요 하는데 손 안 들면 미리 걷어도 되겠니? 하고 걷으시더라고요. 오. 다 이제 손을 안 대니까. 설마 모의고사인가요? 지필고사인가요? 지필평가. 뭐 근데 애들이 다 그러니까 다 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난 것까지 되면 그거긴 한데 시간을 준수하자는 거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죠. 아우 그냥. 그런 경우도 봤었어요. 지금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하여튼 네, 그럼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요즘 애들 얘기 좀 예, 아이들의 이야기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생활체육형 교사. 생활체육형 교사.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감독하시면서 계속 뭔가 본인의 자세를 가다듬는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딱 보면은 저 선생님은 테니스를 하시는구나 요즘. 저 선생님은 뭐 하는 거야 시험 골프를 시간에. 하시는구나. 진짜 그걸 하고 계신다고? 네. 그러니까 폼을 교정하시는 거죠. 폼 교정. 그러다 손이라도 나면 아니 그냥 뭐체 없이 손으로만. 손으로만. 소리 나는 거 아니고? 손으로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애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신경이 쓰였다는 거네? 당연하죠. 앞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아이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건 없으세요 혹시? 생활체육형? 네, 생활체육형. 생활체육형은 아니고 그냥 뭔가 이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애들 보고 좀 딴 생각을 하거나 보고 이런 스타일. 근데 그러다가 실수로 뭐 치가다가 탁 소리 나면 이제 애들한테 미안한 경우가 가끔 있는. 그다음 두 번째는 애들 말로 빌리자면은 빨리 화장실 갔으면 좋겠다 형.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시험 감독 교사 정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험 감독 교사들은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가능한 한 부동 자세로 감독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정교사 같은 경우는 정감독 같은 경우는 교탁 바로. 네, 이게 쉽게 말하는 교실 앞면의 정면부, 가운 중앙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감독하는 것이 맞아요. 예, 기본 원칙인데 그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하신대요.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가끔씩 뭐 보러 가는 건 괜찮지만 계속 계속 보러 다녀요? 계속. 그럼 너무 신경 쓰이죠. 그래서 애들 말로는 똥마린 강아지도 아니고 빨리 화장실에 갔으면 좋겠다. 급하면 빨리 가라. 애들 비유가 찰떡인데. 그게 그 얘기였나? 화장실. 네. 빨리 가라 화장실형. 네가 가라 화장실. 창의력 쩌는데. 네. 하여튼 그런 형들 계속 돌아다니시는.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이죠. 그건 신경 쓰이지. 왜냐면 저도 애들이 무슨 잘 푸나 혹시 뭐 그런 건 없나 시험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계속 다니면 애들 집중 못하죠. 한 번씩 시험인데 또요. 그 다음에 재밌네요. 요거까지는 사실은 좀 귀엽게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요거까지야 뭐. 네. 그 다음은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올라갔어요. 하나 올라갔어. 이제 한 티어 올라가는 한 티어 올라가서 뭐가 있냐면은 이건 모의고사예요, 물론 지필고사 아니고. 모의고사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시험 시간표대로 감독이 짜여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도 국어 감독 들어가신 적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동교과 시간에 이제 동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수학 선생님이 시험 감독으로 들어가셨대요. 애들 수학 시험지를 나눠주고. 설마. 딱 봤어요. 1번 문제를 봤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못 풀고 있더래요. 얘들아 이거 모르겠어? 하면서 선 넘으셨네.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까지 말씀하셨대요.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그래도 시험이란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왜 저렇게 오버하지? 라는 거. 그렇지. 애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빌리자면 그 선생님이 뭐 답까지 다 알려준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 문제 접근하는 방법까지는 얘기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1번 문제. 뭘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거는 마음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뭐부터 보세요? 국어반에 감독 들어가면은 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들어가면은 저희는 1교시가 전에 학교도 그렇고 지금 학교도 그렇고 1교시가 담임. 그렇죠. 네. 맞죠. 들어간 다음에 딱 보면은 애들 다 지도 끝난 다음에 푸는 거 모습 확인한 다음에 딱 펼쳐서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냥 쭉 훑어봐요. 1번부터 45번까지 제재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해요. 아 시부터 보세요. 아니요, 저 근데 왜 시를 좋아하는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왜 시를 좋아하는데? 아, 전 긴 글 읽는 게 싫어서 짧은 글 읽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귀찮아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딱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딱 보면은 시간을 가장 덜 들이고 풀 수 있는 문제. 국어 교사가 시. 아니죠. 문법. 문법이죠. 저는 딱 피자마자 문법부터? 문법을 쫙 봐요. 문법을 딱 보고 눈에 딱 풀잖아요. 덮어요.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하지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지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떨어지죠. 뚝뚝 나오잖아요. 뚝뚝 이렇게. 뚝뚝이죠, 그건. 네. 애들이 제일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매우 편안한. 그렇죠. 뭐 안다면야 뭐. 그 가르쳐주는 수학 선생님, 저는 처음인데요. 저도 처음이에요. 마음이 너무 애틋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러블리한 러블리 교사로 영명하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이게 지금 2단계 티어인데 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고 아이디어 들은 건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별개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제 그 전국 그 일제고사라고 했던 거. 아주 옛날에 선배들 때 있었던 거? 그 일제고사 기억하시죠? 그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했었던 그 고2, 중3, 초5인가? 그 학생들 그러니까 전국 전체로 시험을 본 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전국 연합 평가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똑같은 학년을 시험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이 학교는 평균이 몇 점이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라하는 그런 이제. 없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뭐 잘한 학교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좀 낮은 학교, 일반 고중에서 낮은 학교들은, 그러니까 보통이나 뭐 기초나 기초 미달이 많이 나오거나, 많이 나오겠죠. 그럼 사실 부담 있잖아요. 부담이죠. 올려야 되지. 올리고 네. 싶겠지. 그래서 제가 탑티어 맞습니다. 탑티어. 탑티어. 와, 이게 누군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사 감독을 복도에서 해라. 자율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긴 한데 거기는 서로 다 잘 지켜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럼 다 베끼는 거예요? 학생들의 그런 부정행위를 눈 감는 거를 그럴 수 있겠다. 까지 생각을 염두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제고사가 그 모든 교육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파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교원 노조에서도 엄청 반대했잖아요. 그럼요. 애들을 서열화 시킨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저도 반대했고. 그렇죠. 다 선생님도 반대했고. 네. 하여튼 제가 제 기억에 탑티어는 그 정말 나쁜 거예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세요. 모든 교사가 그렇게 빠질 정도면은 부장선에서 얘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떨어졌겠죠. 네, 너가 그 장관이 위에서 됐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직접 입에 담으시네요. 그분들이 했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저도 좀 아직도 네. 만연히 남아 있는 게 탑다운 방식이 없을 거라고. 지금 탑다운 방식이 어울리지 않은데 아직도 탑다운 방식이 많아요. 그렇죠. 명령 하달씩. 오히려 바텀에서 업으로 가요. 바텀업인데 탑다운이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많이 그런데 그때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렇죠. 뭐 다시 좀 돌아와서 선생님 그러면 모의고사 감독은 좀 편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 반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전 모의고사 감독을 좀 깐깐하게.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다 조금 여유롭게 하시는데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경기도 2번밖에 없거든요. 6월, 11월. 인천은 어때요? 저희는 네 번이에요.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4번. 왜요? 그 정도 연습해야지 애들도 좀 그런데. 아이들에게 시험의 부담을 더 증가시켜서. 그게 아니라 현 수능에 체제하에서 애들을 네. 더 연습시키고 싶다. 네. 그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왜 경기도가 6월, 11월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담 들어주는 거겠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 모르겠고 하여튼 6, 11월 2번밖에 안 보는데 대충 할 수 봤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가방도 똑같이 뒤로. 네. 그리고 뭐 수능 때는 똑같이 이렇게 과정은 이렇게 된다. 니네가 지금은 나랑 같이 그냥 담임이 쭉 가잖아요. 7시까지. 이렇게 여유롭게 있지만 이 시간에 방송 나오고 뭐하고 알려주고 딱 그것도 뭐예요? 그리고 문구. 문구 그거. 필적 확인란. 필적 확인란도 정확하게 쓰는 거 연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 2교시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제 권할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전에 학교도 그랬지만 막 가보면 뭐 가방도 안 내놓고 옆에 달아놓든가 뭐 시험지 받아도 그런 거 안 써도 막 상관이 없다든가 그 절차를 얘기 안 해주신다든가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앉아서 시험만 보는 식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좀 연습시켜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좀 들을 말씀인데 저는 사실 모의고사 감독은 편하게 해요.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 준비할 것들 들고 와서 수업 준비도 하고 하는데 대신에 아이들한테 시킬 거는 제대로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OMR 카드는 무조건 컴사 쓰게끔 하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시험지 받으면 시험지 앞에다가 수험번호 적고 이름 쓰게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또 제일 중요한 4교시. 4교시 그 체인지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1선택, 제2선택 선택 바꾸는 시간 2분이라든지 다 지키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혹은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맞아요. 풀어놓고 1선택 하고 뭐 지가 2선택 받고 마음껏 하라고. 4교시에서 가장 많이 그러시죠. 네. 근데 사실 그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4교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시간이 5분이 늘어났죠. 32분 종류가 아니라 37분 종류. 올해 안 해보셨겠구나. 네, 저는 이제 우리 2학년들이 바뀌는 거는 네. 이제 한국사를 별도의 OMR 카드로 한다는 지금 3학년도 그렇게 돼요?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거죠? 네. 그럼 다 똑같겠다. 그래서 그 한국사 OMR 카드 바꾸는 것 때문에 5분이 추가됐어요. 쉬는 시간이. 그래서 네. 32분 종류가 37분 종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수능에서 그게 사실 부정행위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학생들이 진짜 어떤 나쁜 의도로 갖고 하는 부정행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실수로 하기 실수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사 필 체크하고 이거 뭐지 그냥 나 찍고 잘난다 찍으면 안 되는 건데 다 찍고 혹은 한국사 체크하고 뭐 제1 선택 한번 하는데 한국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한국사 문제 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지우는 순간에 또 그것도 부정행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물론 훈련도 잘 되어야 되고 하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은 건데 이제서야 이제 한국사를 분리해낸 거죠. 왜 그거를 같은 답안지에 항상 놨던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원절약. 자원절약도 얼어지고 자원절약. 애들이 편해야지. 자원절약. 자원절약은 빨리 과학팀에서 전략적으로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되게 수능 감독 가면 실수로 애들이 다음 2교시 거를 분명히 안 해놨던 애인데 당황해가지고 꺼내놓는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것도 걸리면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할 때 그걸 다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빼서 다 내려놓고 맞아요. 훈련 시켜야 그다음에 돼요. 1선택만 올려놓고 그다음에 대기. 전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3학년만 그 4교시 때 봉투 넣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 시험지. 그거. 그걸 3학년만 주냐 이거예요. 2학년도 연습시켜야지. 그렇죠. 연습해야 돼요. 자원절약이죠? 자원절약이죠. 자원절약 과학자들 자원절약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지금 일회용컵 쓰고 계시네요? 저는 자원절약 하셔야지. 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그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렇군요. 네, 세상의 농간이다. 그건 농담이고 환경절약 해야죠. 근데 좀 이제 요 얘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학생인데 만약에 앞에 선생님이 이게 돌아다니시거나 혹은 계속 어떤 뭐 골프 스윙이라든지 테니스 스윙을 하시면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중에서는? 절대로 싫죠 당연히.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해온 시험날 당일인데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긴다는 건 충분히 좀 방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온전히 내가 풀어야 될 시간인데 물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 그거는 좀 저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뭐 사실 하루에 뭐 적게는 뭐 한두 시간 많게는 뭐 3시간 감독을 들어가시면은 사실 저희가 뭐 책을 읽을 걸 들고 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좀 참으면 어떨까 선생님들이 맞아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대부분이 참으시는데 저는 어떻게 참냐면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수업이나 뭐 잡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감독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뭘 준비를 하냐면 망상거리를 준비해요. 망상거리를. 그러니까 수많은 망상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회 고사다. 그럼 3일 정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날 거는 이제 그러면 끝나고 수행평가 뭘로 하지? 그다음에 어떻게 뭐 진도 나가지 하는데 이러한 이제 아주 뭐 실생활적인 것들은 이제 금방 동이 나거든요. 일제되면 다 끝나요 이제 상상이. 3일째는 이제 망상을 시작을 하죠. 저의 가장 첫 번째 망상은 로또예요. 로또. 내가 만약에 로또가 되면은 그돈 어떻게 쓰지? 집 삽시다. 아파트 사야죠. 근데 집 이제 안 돼. 안 되긴 한데 어쨌든 뭘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교사가 안 됐으면은 다른 직업을 쓰면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까지?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망상거리를 다 준비하고 들어가죠. 참 신기한 게 단타로 망상이 돼요. 우리 중간에 애들 봐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또 다시 또 하고 네, 막 그런 게 되는 게 참 신기해요. 저도 막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애들 보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요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전 그 얘기 하나만 더. 네. 자습 시간 감독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자습 시간 있잖아요. 자습 시간? 자습 시간 감독은 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애들 자습시키고 저도 자습을 하죠. 아, 준비 네, 뭐 공부하고. 저는 그냥 제가 읽을 책 같은 거 들고 들어가요. 네, 선생님은요? 저희가 일할 걸 들고 가긴 하는데 네. 또 저는 그래요. 그냥 전 노트북은 못 들고 가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하는데 애가 앞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적을 수 있는 그냥 일거리만 가져가요.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선택권 때문에 애들도 항상 얘기해요. 저희 반 애들도 이번에 처음 이제 2학년 올라왔잖아요. 네. 선택 과목이잖아요. 선생님 이거요 여기 그럼 다 섞여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자습인 애들은요? 걔네들이 떠들면요?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시험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책 넘기는 소리, 부시럭 소리 그렇죠. 나잖아요. 막 예민한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제어를 할까 애들을. 그리고 이런 때가 있어요. 옆반은 시험 보는데 제가 들어가는 감독반은 시험이 끝난 거야. 네. 얘네들은 수다를 떨고 싶은 거야. 근데 얘 시험 끝난 이 마지막 시험 끝난 이 애들을 야 조용히 해. 통제해야 되나? 아니면 소곤소곤 얘기해 놔둬야 되나? 근데 소곤소곤 얘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점점 커져. 안 돼요, 그건. 그럼 그냥 자 해버려야 되나?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재우죠. 그냥 너 떠들지 마. 자 그래요? 그냥 잘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제가 호쌤이잖아요. 아이들은 저를 알잖아요. 떠들어봐라, 뭐 굳이 말해봐야 뭐 좋을 거 없으니까. 모르는 반도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뭐 대충 뭐. 대충? 네. 다 알아요? 네, 눈빛만 봐도. 네. 하여튼 뭐 약간 뭐 반 농담이고 웬만하면 재우죠. 그래서 얘들아 어차피 너네 그 전날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좀 자. 잠 좀 보충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마지막 날이다. 그럼 이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체력 보충하고 있다고 놀아야지. 그 다음에 다음날 뭐 시험 있다. 그러면 한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시험 공부 준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도 하다가 진짜 그 끝난 마지막 날에 시험이 얘네만 지금 2번 연속 자습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너네 뭐 봐고 친구들끼리 뭐 눈빛 주고받았는데 조용히 해.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막 점점 커져.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방법을 썼어요. 그렇죠. 제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얘기 들었던 어떤 학교는 보내요. 만약에 뒤에 시험이 없잖아요. 그럼 보내요. 그 반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2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다르잖아요. 같은 반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리 1은 끝났는데 지학 1은 남아있어요. 근데 같은 반이야. 그럼 물리 1 애들만 와서 핸드폰 받아가고 그냥 집에 가요. 그래도 돼요? 문제될 건 없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자습이라는 명목 하에 애들 남겨놓고 이런저런 고민할 바에는 맞아. 걔들로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가 힘드냐면은 담임선생님들은 시험 감독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몰라와 핸드폰도 나눠줘야 되고. 아이고. 그래서 보통은 걸 이제 반장 애들이 많이 챙기더라고요. 이제 담임선생님이 반장한테 전달을 해서 혹은 반장이 시험 본다 그러면 부반장이나 혹은 시험 다 끝난 그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서 너가 그럼 핸드폰 챙길 애들 나눠주고 답지 챙겨주고 집에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시험을 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운용 방안도 그냥 여러 가지 있을 것 중요해요. 같아요. 그것도 민감하고 애들. 아무튼 그 점이 너무 궁금했고 애들 말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요 지금 뭐 시험 감독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가한 주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시험 감독 이래도 되나? 시험 감독 이래도 되나? 싶어서 자 이 이래도 되나라는 이 질문에 선생님이 그냥 5자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 좀 조심하자. 좀 조심하자.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입장을 우리 옛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래 지금 말했던 것들 같은 건 조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애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10분 전에 방송 나오죠. 그 학교도 10분 전에 나오는데 제가 5분 전하고 1분 전에는 한 번 더 알려줘요. 왜냐면은 10분 전에 했을 때 막 급하게 풀다가 마킹 못하는 애들이 5분 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1분 때는 이제 걷는다.
진짜 찍을 거 찍어라. 그런 다음에 걷고 이런 것까지 해요. 그냥 휴대폰 가져서 무음으로 해놓되 네. 제가 휴대폰을 보는 이유는 너네한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5분 1분을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좀 저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내가 지구에서 하는 스윙이 그들의 귀에 한 번에 스윙될 수가 있다. 이게 귓병망이를 날리는 거죠. 향이를 그럼 그쵸. 경험이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럼요. 지필고사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등급이잖아요. 우리 거의 다 수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 대부분 수시 생각을 하고 애들이 진짜 민감한 하나하나의 시험인데 거기서 스윙으로 귓방망이를 날린다는 거는 진짜. 화장실은 더 안 돼요. 왔다 갔다. 그게 더 심해. 네. 그럼 호쌤은 5글자 옷. 저는 기본이 기본. 나도 준비할 시간 좀 주지 막 물어보고 기본 준비했어. 저요?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기본이 기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본이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시험 감독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죠. 네, 그 원칙이 결국 기본인 건데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고 중요하죠. 기본이 결국 진짜 아주 시작점인 거잖아요. 시작이죠. 그 이상을 원하진 않지만 최소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첫 단추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이 기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준비했어. 준비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양쌤이 말씀하실 때 그때 잠깐 준비했어요. 자기가 센스 있다는 것까지. 저는 왕 센스 장난 아닙니다. 이런 센스도 없으시군요. 기본이 기본. 기본이 기본. 저도 애들한테 그거 항상 강조하는데 힘드네요. 네. 네. 그다음은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네.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교육예보라는 이제 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6월달에 뭐를 안내하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6월에 지금 녹음은 5월에 하지만 이제 6월 초에 이제 이게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은데 그럼 6월에 학교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고 학생이나 부모님들 혹은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거. 좋네요.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음악 나오는 거예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미 음원 다 받아놨습니다. 기상청? 네, 음원 다 받아놨습니다. 아이고 설레발을 치시네요. 렛츠고. 네, 일단은 뭐가 있었냐면요. 그 월 말엔 항상 다음 달에 월초 계획을 다 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교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부 소속이니까 연구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6월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날 제가 이제 전체 교사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릴 메시지가 있어요. 6월은 수행평가의 달입니다. 수행평가 이제 시험 보기 전 2주 전까지는 1주 전까지는 수행평가 마무리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수행평가 입력해 주시고요. 과세특 모든 학생들에게 다 써주셔야 됩니다. 맞다, 과세특. 네, 과세특과 수행평가의 달이죠. 집중이수 과목들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6월은 교사들에게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학생들에도 매우 중요한 수행평가가 많이 몰려있는 달입니다. 수행평가 파이팅 하세요. 선생님, 또 6월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이건 컨셉 잡아야죠. 네. 자, 딴따라단딴딴딴. 네, 안녕하세요. 교육예보의 우명수 기자입니다. 네, 6월달은요 아주 학생들에게 바쁜 기류가 올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첫 번째로 6월 초에 학부모님들은 담임 교사와 상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막혔네요. 쾌청하겠네요. 네, 그런데 학생들은 흐릴 예정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6월 2일에 우리 안양고등학교 학생들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을 엄청나게 들여야 될 하루일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6월 초 중까지 수행평가가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 구름들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마지막 6월 말부터는 여러분들의 1학기를 마무리하는 지필평가가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빗속을 뚫고 멋진 해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하시네요. NG. 중간에 씹혔어. 나중엔 이 코너를 아예 일기예보 형식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띵띠리띵. 음악 깔아주고. 그럼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간 제가 1분 드릴게요. 딴딴딴. 네, 6월 교육예보의 우명수 기자입니다. 네, 6월 학교 교육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교사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사들은요 6월 초에는 굉장히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수많은 수행평가들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6월 중순이라도 다를까요? 6월 중순엔 더 흐릴 예정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야 합니다. 수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비와 천둥 번개가 치겠죠. 네, 그 과정을 거치면 6월 말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6월 말은 약간 해와 구름이 함께 끼겠습니다. 애들 수능 기간에는 조금 여유로울 수 있지만 좋대. 네, 애들 교과서 책 써야 합니다. 집중일수. 그래서 6월 내내 방학을 앞둔 6월 내내는 교사는 흐리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6월 초에 모고 하나 때문에 매우 흐릴 예정이고 6월 중순에는 수행평가로 그리고 6월 말에는 마지막 지필평가로 모든 해 에너지, 달의 에너지를 받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 6월 모두 교사, 학생 모두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야, 지금 몇 번인지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재밌게 잘하신다. 이거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다 들어오셔서 지각하시고 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되게 잘 만드시네요. 우리 대학교 때 우리 함께 해봤잖아요. 무엇을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호쌤이 네. 영국의 개혁처럼 차곡차곡 변화시키면서 쌓아가면서 탄탄히 하는 반면에 네. 저도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호쌤도 영향받고 호쌤의 영향받고 저는 그때 당시에 네. 프랑스의 혁명 스타일이었죠. 그렇죠. A가 아니면 B라면 B로 확 꺾거나 아예 뒤집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네. 위아래 없이 하셨잖아요. 위아래 없이. 그렇죠. 아니면 막 위로 질렀죠. 저 선배가 보고 없이. 그렇죠. 지금도 뭐 저희 녹음 하나 잘 끝내. 너무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재밌게 잘했는데 우리가 막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당될까요? 뭐 편집하고 편집하고. 아 이거 근데 너무 힘들잖아. 원 테이크. 뭐 원테이크로 지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기예보 지금 몇 번을 지금 비용예보 지금 몇 번을 일기예보 지금. 4번 낸진했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치지 말라고 탁탁 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2부 녹음 진행해야죠. 네.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는 조금 더 어떤 얘기예요? 2부요? 2부 잠깐 예고를 할까요? 네. 첫 번째 교육 뉴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육 꾹꾹이라고. 꾹꾹이. 네. 꾹꾹이. 고양이 꾹꾹이? 네, 고양이 꾹꾹이죠. 그래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짚을 계획이고요. 좋은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마음의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럽시다. 이따 봐요. 죽여버리고 싶어.